자, 입원비 특약.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이럴 때 입원비 특약이 있으면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 담보는 과거에는 가입이 비교적 쉬웠으나 2018년 이후 보험료 인상,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 등의 변화를 겪으며 상대적으로 비인기 담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건강보험 통계에서 입원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고 이후 실손보험의 보장 방식 변경 및 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률 상향으로 인해 입원 일당 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입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한 변화입니다. 입원비 담보는 과거 몇 천 원대이던 입원비 담보의 보험료가 현재 몇만 원대로 크게 인상되어 가입 부담이 커졌고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입원 일당 특약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설계사들도 추천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장기 입원 시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들이 입원비 담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상급병실 1인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최대 50%로 정해지면서 입원 일당으로 보완하려는 수요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보험 가입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첫 번째로 의료비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입원 진료비 및 급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입원비 보장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나 이는 보험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상품 구조 변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액 증가 및 분쟁입니다. 과거에는 입원을 동반했던 수술도 통원으로 가능해지고 의료기관의 입원화를 부추기는 등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늘렸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 개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변화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입원비 담보에 대한 보험사의 상품 전략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원 환자 수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그 이전까지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1인당 입원 일수는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입원 일수는 2.90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입원 일수는 3.751로 65세 미만 1.311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평균 재원 일수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입원 환자 평균 재원 일수는 18.11로 OECD 국가 평균 8.11에 2배를 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질병별 평균 재원 일수는 2021년 기준 손상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는 13일로 전체 환자 평균 8일보다 길었습니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환자의 재원 기간이 17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2021년 전체 입원 환자 중 질환별 비중을 살펴보면 질병보다는 상해로 인한 입원이 전체 입원 환자 중 1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암이 12.6%로 상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소화기계통 질환이 1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 및 낙상 47.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운수사고 23.3% 순이었습니다. 특히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입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1.4배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입원은 진료비 외에도 여러 부대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1인당 연평균 의료비 2021년 기준 개인이 직접 부담한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96만 원으로 10가구 중 4가구는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들은 입원이 우리 삶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수 및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입원비 특별약관을 통해 미래의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입원비 특별약관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통 약관의 기본 보장 내용에 더해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가입하여 입원 시 발생하는 치료비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원비 특약은 크게 상해 입원비, 질병 입원비, 그리고 일반 입원비로 나눌 수 있어요. 상해 입원비는 다쳤을 때, 질병 입원비는 아팠을 때, 일반 입원비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상해나 질병 모두 해당될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평소 활동량이 많고 다칠 위험이 높다면 상해 입원비, 잔병 치레가 잦다면 질병 입원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입원이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원, 의원,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면 입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원비 종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지급 사유는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로, 보장 기간은 1회 입원당 최대 180일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동일한 상해로 병원을 옮겨 입원하더라도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입원 중이라면 퇴원할 때까지 입원 일당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질병 입원 일당. 지급 사유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로 1회 입원당 최대 180일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하더라도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입원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다시 입원한 경우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질병의 치료가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합병증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병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도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세 번째, 상급병실 중환자실 입원 일당. 보장 내용은 일반 병실 외에 상급 종합병원의 1인실, 23인실 또는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추가 보장도 가능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상급 병실 1인실 입원 일당은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특실 이용 시에는 1인실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장 내용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시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간호간 병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간병인 사용 비용이 1일당 8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100%를 8만 원 미만인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간호간 병통합 서비스는 병원 요양병원 제외에서 간호간 병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 행위,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적 가해 행위, 전쟁, 혁명, 내란 등, 임신, 건강검진, 출산 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원,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복용 등으로 인한 입원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보험사별 상품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입원비 특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